인신매매 토나와 매매혼 우회, 인신매매 도태남, 미성년자 아니냐, 2,500만 원 냈다, 사왔네, 매매혼이다, 사왔다, 인신매매다, 매매혼 금지해라, 범죄자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 돈으로 사는 건 안 막냐. 한국의 결혼정보업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달라요? 국제결혼이랑 이거랑 뭐가 다른지 저는 전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시청금 내면 다 매매혼이겠네. 그 나라 자체의 결혼 문화가 그냥 매매혼인가? 매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잖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부 배송 PD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할 얘기는 매매혼 이쪽 얘기입니다. 저도 국제결혼을 한 입장에서 안 좋은 시선에 대해서 약간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는 연애결혼했고요. 코로나 시절에 한국에서 연애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랑 지금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는데 시선이 안 좋기는 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가는 거고,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매매혼의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때문에 좀 불편해하고 상처를 받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18세 18살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다고 밝힌 38살 남성, 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미성년자 아니냐, 그리고 중개업체에 2,500만 원 냈다, 사왔네, 요런 것들로 이제 약간 매매혼이다, 사왔다, 인신매매다, 안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사이트에서 정말 많이 어마어마한 욕들이 달려있어요. 베트남들 욕심부려서 매매혼 하지 말고 그냥 도태되라, 매매혼 금지해라, 범죄자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 돈으로 사는 건 안 막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돈 주고 샀다 그냥 뒤져버리지, 인신매매 토나와 매매혼 우회, 인신매매 도태남, 뭐 이런 욕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돈으로 그렇게 환산돼 버린. 근데 어딘가에서 나온 글을 보면 연애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매매혼이다. 일단 요즘 국제결혼은요 이렇게 매매혼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에 있는 인신매매 집단에 이제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키려고 돈 받고 팔았어요. 그 사람 징역 14년 받았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매매혼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매혼 같은 느낌의 것들이 생기면 바로 범죄로 취급을 하고 감옥에 보내버려요. 매매혼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국제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국제결혼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다가 돈을 냅니다. 그러면 여성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내가 마음에 든다고 다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여성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해야 돼요. 소개팅 어플에서 제가 어떤 여자애가 좋아요를 날렸다고 그 여자와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쪽에서도 맛좋아요가 와야지, 그래야지 둘이서 데이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업체도 똑같아요. 프로필을 받아서 나는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아요, 한 5명 6명 라고 했을 때 좀 더 고르세요.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골라요. 그 다음에 결혼업체가 가지고 가서 이 남자의 프로필을 이 남자가 좋아했다는 여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여성들도 자기를 좋아요 한 남성들을 여러 명 보고, 그러면 누구와 선을 보겠소,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보는 거예요. 서로 이제 마음이 맞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는 걸 가지고 알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미리 아는 시간을 가집니다. 번역기를 통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미리 아는 시간을 가져요. 거기서 마음이 좀 더 깊어지고 하면 베트남에 직접 와서 그 여자분과 직접 만나면서 데이트를 해보고, 아 이건 진짜 이제 결혼해야겠다 마음이 들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지. 정말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뭐 옛날처럼 가가지고 무슨 룸사롱 아니에요. 룸사롱 가가지고 막 여자들을 초이스해가지고 옆에 앉히는 것처럼 내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그런 식으로 상상만으로 이건 인신매매다, 처갓집에 돈 줬잖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기는 한데, 아니, 그 나라는 원래 지참금을 줍니다. 신부를 데려왔으니까. 농사 기반인 나라잖아요. 한 명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노동력이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돈 지참금 내면 다 매매혼이었겠네. 그 나라 자체의 결혼 문화가 그냥 매매혼인가? 매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돈은 여자를 사는데 쓰는 돈이 아닙니다. 중개업체한테 이제 돈을 내면 이 중개업체가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것들, 서류적인 작업들, 내가 어디서 묵어야 될지, 결혼 준비할 것들, 데이트 비용, 웨딩드레스, 신혼여행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신혼여행, 여성분이 이제 한국 어학당을 다녀야 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살 거니까 내가 베트남에서 살 거면 베트남어를 내가 배워야죠.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 비용이 엄청 비싼 것들이 있어요. 돈 안 준 서류들은 늦게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을 좀 더 주면 빨리 해주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돈이에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뭐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절대 한국의 결혼정보업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정보업체 돈 내요. 그리고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분은 내 프로필, 직장, 수입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마음에 들면 만나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국제결혼이랑 이거랑 뭐가
받았는지 저는 전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정보가 거짓인지 진짜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결혼에서는 정말 서류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치밀하게 땁니다. 준비하는 남자들이 범죄자였던 경우들이 있었고요. 알고 봤더니 전과자예요. 알고 봤더니 사장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었네.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 측이든 여자 측이든 확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막 이러면 그 신부 퇴출, 국제결혼 바닥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아예 퇴출을 시켜버려요. 여자 A 있다, A 있는데 전혀라고 한다. 이런 것들 다 컷해버리고요. 남자들도 블랙리스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시장 자체에 안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절대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인성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해도 똑같아요. 인성 문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폭력적이야. 국제결혼을 했다고 해서 국제결혼을 한 남자들만 폭력적인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국제결혼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폭력적일 것이다. 국제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자는 무조건 가난할 것이다. 이거는 색안경이지. 그리고 국제결혼을 했을 때 여성부들의 교육수준도 굉장히 높고 학벌도 괜찮아요. 한국 여성분들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기사 보면 한국의 전문직들이 그렇게 이제 국제결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남성 중에 국제결혼 준비 중, 고려 중. 논란이 있었잖아요. 퐁퐁남 논란. 어차피 돈 쓰는 건 똑같은데 한국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 다 내고 뭐 이런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외국으로 눈을 돌리자. 적어도 퐁퐁남은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뭐 도태남이 한국에서 결혼 못하니까 매매혼하는 쓰레기다. 글쎄요. 도태남이 한국에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지. 열심히 부모님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엄마, 내가 이 여자랑 살면은 애기 낳으면 엄마 아빠 손주는 한 5번 안아볼 거 한 20번은 안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글쎄요, 저 같아도 그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안녕.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인성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술 마시면 개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서류상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인끼리 결혼을 했을 때도 성격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국제결혼에서는 성격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약간 문화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결혼할 상대 국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결혼을 그냥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한국인이 되기 원한다? 이것 자체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살았던 그 시간 부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가족과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이 한국에 씹었으면 한국인이 돼야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계속 쌓여서 그 결혼은 정상적이지 못하게 끝을 맺게 됩니다. 주변에 본 바로 살아본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거는 그 사람의 문화를 절반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결심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걸 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는 건 정말 진짜 이제 큰 전쟁을 시작하겠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들인다면 거기에 대한 공부는 적어도 1년 정도는 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도상국 잘 못 사는 나라의 여성분들이 한국에 결혼 온다고 해서 매매혼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선진국 남성들과 결혼한 한국 여성, 또 이 기사가 있었잖아요. 자산을 가진 호주의 어떤 80세 노인이 나랑 결혼해줄 한국 여자를 찾는다. 여기에 몇 명이 이렇게 몰렸는지 한번 보세요. 몇 명이 이제 몰렸어. 이거 매매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이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 선택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본다거나 그랬을 때는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한 상황 자체는 욕먹을 게 아닙니다. 다 매도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니까. 그리고 한국 남자랑 결혼 안 한다면서 왜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돼서 하는 선택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안녕. 오늘은 요즘 조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매매혼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열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똑같아. 우리나라 결혼정보회사나 거기나 똑같이 형사가 되는 겁니다. 굳이 그걸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려면 잘 알아보고 영상의 악플을 달려면 끝까지 보고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